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까지 배웠는데요. 마지막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끝났니? 총재 정부로 끝났단 말이야. 그 전에 정부가 무슨 정부였죠? 국민공회 정부였었죠? 근데 공화정을 너무 공포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이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로베스피에르도 잡아 죽이고 한 명이 독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5명이 정부를 이끄는 5명의 총재가 정부를 이끄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문제는 프랑스 혁명을 주변국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프랑스에 반대하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공격해 오고 있었죠. 저 프랑스 혁명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주변 국가들이 막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오는데 자, 이걸 막아냈던 프랑스의 영웅이 딱 나타나네.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군인이었고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처럼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있었던 거죠. 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뭐가 있니? 나의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막 프랑스를 지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영웅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나폴레옹이 정부를 보니까 총재 5명이 막 헤매고 있네? 안 되겠다. 저 총재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또 군인들이 군대를 몰아서 이제 파리로 들어와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뭘 만들었대? 통영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죠. 자, 통영 정부는 이제 총재가 아니라 통영이 정부를 이끄는 거예요. 통영. 우리나라는 정부를 대통령이 이끌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통영 정부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뭐가 되는 거야? 통령이 되는 거예요. 총재가 아니라 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폴레옹 통령 정부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프랑스 혁명을 하고 피를 흘렸는데 이 혁명 정신을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뭘 만들었다?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거예요. 또는 뭐 국민 교육제도 같은 것들도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야, 나폴레옹이 우리 프랑스 혁명을 완성시켜준 혁명의 영웅이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학교 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완전한 프랑스의 영웅을 넘어서 그냥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프랑스를 지켜주고 프랑스 혁명을 법으로 만들어서 또 지켜주고 야, 이거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 나폴레옹을 그냥 통령으로 두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프랑스 시민들도 하고요. 나폴레옹 본인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나 이제 통령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제 임페리어 될래. 임페리어. 이게 뭐예요? 황제가 될래. 그래서 황제가 돼요. 자, 황제 주기를 일단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나폴레옹의 황제 주기를 원했던 거죠.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부터 프랑스는 그동안은 이제 공화정이었잖아. 공화정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는 거죠. 제정이라는 말은 황제가 통치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정도 아닌 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제가 된 나폴레옹 더 강력하게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저 프랑스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 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 나폴레옹에 대항해서 어,
뭘 만드냐면 밑에다가 할게요. 밑에다가 어, 이렇게 프랑스의 반대에서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 이른바 반 프랑스 동맹이 체결이 돼요. 이 동맹을 체결한 주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프랑스 싫어하는 나라. 영국. 프랑스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리고 뭐 프로이센, 응? 독일이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에스파냐. 그리고 저기 러시아까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와 싸우겠다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동맹을 맺어봤자 역시 프랑스에 누가 있다? 나폴레옹이 있죠. 그래서 자, 프로이센 때려부시고 색깔 바꿔야겠다. 어? 프로이센 밟아버리고 오스트리아 조지고 에스파냐 쓸어버리고 러시아 또 밟아버려요. 자, 근데 유일하게 나폴레옹이 밟지 못한 비벼보기도 쉽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떤 나라야?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왜냐면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면 침략할 때 뭐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돼요. 배를 처음 타보네? 배멀미가 나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네? 영국은 수군이 옛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할 정도로 그냥 바다에서는 거의 뭐 바다의 왕자예요. 뭐 도저히 비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가지 또 전략을 해요. 전략을 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머지 네 개 나라는 조졌잖아. 그래서 프랑스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에 있는 국가이고 저 잉글랜드는 섬나라니까 우리 대륙끼리 뭉치자. 저 섬나라 영국을 따시키자. 이러한 정책을 나폴레옹이 실시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대륙 봉쇄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대륙 봉쇄령을 실시했다. 자, 대륙봉쇄령은 뭐 하겠다는 걸까요? 자, 영국이랑 놀지 마. 영국을 따시키는 거야. 영따. 영따 시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국이 당시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일까? 가장 허접한 찐따일까요? 찐따야 잘 나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약간 좀 찌질해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영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프랑스 나폴레옹이 우리를 자꾸 영국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네? 나폴레옹 나빠!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미안해요. 자, 러시아가 몰래 영국과 교류를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어? 영국이랑 놀지 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나를 배신하고 영국이랑 놀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바로 이 러시아 응징하러 가죠. 이게 바로 러시아 원정이에요. 자, 러시아 원정. 자, 근데 이 러시아 원정 요게 어떻게 돼? 성공? 실패? 실패예요. 왜 실패했을까? 러시아가 너무 세가지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왜 실패했는지는 우리 교과서 14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44페이지 보면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폴레옹 법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폴레옹 법전. 혁명 정신을 반영한 법전. 그다음에 대륙 봉쇄령.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죠. 영국과 교육하지 마. 어? 대륙을 봉쇄해서 영국이 이 대륙에 얼정되지 못하게 해. 근데 누가 하겠다? 러시아가 어겨요. 그래서 러시아를 응징하러 가는 거야. 자, 가는데 문제는 파리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파리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니?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야 돼요. 이제 가는 길 한번 보세요. 가는 길. 자, 장난 아니죠. 너무 먼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여름인데 도착하니까 겨울이에요. 모스크바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추운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니? 반팔 차림으로 갔는데 영하 40도예요. 그래서 결국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긴 했는데 가는 길에 다 추워 죽고 굶어 죽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나폴레옹의 군대가 대부분 동상 걸리고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해서 돌아가는 길이 또 어딜 돌아가야 되니?
프로이센 지나가야 되고요. 오스트리아 지나가야 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나폴레옹의 군대를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갔다 돌아오는 길에 군대가 결국 전멸당하고 나폴레옹도 붙잡혀요. 그래서 섬에 갇히고 프랑스 혁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폴레옹이 패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 옛날로 돌아가는 프랑스 혁명 전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의 상황은 요 밑에 다음 단원에서 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나폴레옹의 어떤 의미,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자, 원래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고 또 법전을 만들고 뭐 이러한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누구나 영웅을 생각했겠죠. 심지어 독일의 한 유명한 작곡가 있죠. 천재 작곡가. 귀가 안 들리는데도 뭐 작곡을 하신 분. 이분은 귀가 안 들리는데 나폴레옹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해서 교향곡 영웅을 쓰신 분이 있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누구예요? 베토벤이죠.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뭐 영웅이죠. 원래 영웅은 누가 영웅이란 얘기야? 나폴레옹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나중에 황제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폴레옹 이 이름을 어떻게 삭제해 버려요. 이렇게 삭제. 야, 없애. 내가 알았던 나폴레옹이 아니야. 결국 황제가 되려고 했던 권력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해가지고 베토벤이 이 이름을 지워버려. 나폴레옹 이름을. 자, 근데 어쨌든 황제가 되어서도 그래도 프랑스 혁명을 주변 국가에 정복하면서 전쟁을 하는, 전파를 하는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많이 사람들이 죽이고 막 통치 핍박했던 건 있지만 그래도 주변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 정신을 몰라요. 그 프랑스 혁명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니? 자유죠, 자유. 자유. 뭐 평등, 뭐 인권, 뭐 이런 것들 프랑스 주변 국가들을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을 전파한 거야. 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도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씨가 주변 국가들에게 뿌려졌고 그 씨가 꿈틀꿈틀 막 싹을 맺으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매일 나오는 거. 결국 유럽에 뭐가 전파되었다? 자유주의가 전파되었다. 자유주의. 자, 이 자유주의가 전파됐던 이유는 결국 나폴레옹 때문이다. 이 나폴레옹이 이 혁명 정신을 주변 국가들한테 알린 거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자유주의도 알았지만 또 하나 민족주의도 확산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 민족주의는 일단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이 민족주의는 민족이 그동안 너무 분열되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하자라는 응? 하나가 돼서 힘을 합치자. 그 다음에 또는 뭐 식민지를 겪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독립하자라는 뭐 이러한 민족의 통일과 독립, 즉 민족이 발전하자는 주의가 민족주의예요. 근데 대부분 유럽은요, 특히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여러 제후 국가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프로이센이라는 것도 제후 국가잖아. 프로이센과 같은 주변 제후 국가들이 그 당시에는 독일 지역에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야, 우리도 프랑스처럼 힘을 모으자. 응? 우리 너무 분열되어 있어. 응? 우리 민족,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라틴 민족, 우리 러시아 민족, 이런 우리 민족들 통일하고 또 다른 민족의 통치받으면 독립하자는 이런 민족주의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지만 또 나폴레옹 군대를 막아낼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 민족이 지금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나폴레옹의 전쟁 때문에 더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나폴레옹이 주변 국가 막 정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전역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 자유주의와 또 분열된 민족을 통일해 자라는 민족주의가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폴레옹의 집권까지,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까지 프랑스 혁명 살펴봤고요. 자,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은 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자,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이것이 이제 국민국가로 이어지는데, 자,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녕.